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간 성공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경험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노력을 했다.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좀 신뢰하고 믿는 편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대표의 좀 운명이고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꾸준함을 위해선 루틴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던 루틴이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7년간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어떻게 5시에 일어나냐 라고 하는데, 사실 5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자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10시에만 자면 뭐 5시에 일어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 밤에 하던 루틴들,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늦게 뭘 먹었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그런 걸 포기하고 10시에 자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시에 자기 위해서 뭐 많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됐고요. 부득이하게 뭐 술자리를 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가 술을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와도 그날은 어떻게든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게 그 루틴을 지킨 거죠.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속을 많이 좀 썩게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하는 그 화근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체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F45라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크로스핏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매일 이제 루틴하게 시작을 하고 몸은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루틴하고 어느 날 F45 하는데 심장이 엄청 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쿵쾅쿵쾅 거리고 있는데, 그 F45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옆에 파트너랑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고 뭔가 애매해서 어떻게든 그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집까지 제가 항상 5km 정도를 뛰것하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날은 택시를 타고 와도 되는데 굳이 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기력하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누워서 애플워치를 보는데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막 60이었다가 막 130까지 치솟았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심장의 이상이다 라고 다음날 심장내과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 왜 왔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정말 큰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건 대학병원 가야 된다 해서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제 지인과 지인 막 총동원해서 빠르게 예약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유명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심장 홀터 검사라고 24시간 여기 박동기를 달고 하는 검사와 운동 부하 검사라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데 올라가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한창 운동을 할 때니까 오히려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체력이 훨씬 좋은데 왜 여기 왔냐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런 뭐랄까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세가 있었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그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정신과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나름 그 정신과를 가는 건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직접 해결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업적으로는 제 인생에 좀 뭔가 승부처가 되는 결정사항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고 도저히 이제 그 뭔가 한계를 느낄 때쯤 그 되게 유명한 초기 투자 VC가 있거든요. 벤처캐피탈에서 투자가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2가지 법인을 운영을 했는데
하나는 마케팅 대행사 법인이고 하나는 이제 신사업을 하는 플랫폼 법인입니다. 이 플랫폼 법인에 투자가 확정이 된 거고, 기존 이제 마케팅 회사 법인은 6개월 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운영한 회사를 그 6개월 안에 정리하는 게 사실 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 되냐,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근데 그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엑식 경험이 있었던 분인데, 나도 대표님처럼 그랬는데 사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M&A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원하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M&A 전문 회계사, 회계법인에서 담당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이거 되게 작은 딜이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매수자도 있으니까 매칭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한 바이오 상장사랑 미팅을 했고요. 거기서도 저희 회사를 좋아해서 회계감사와 직원 인터뷰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거기 회계법인 임원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이 딜은 90%는 된 거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나도 엑시스를 해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그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업 조언을 많이 해주는 멘토 같은 선배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여행 갈 생각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이랑 뭐 5성급 호텔까지 다 예약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면서 이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딜은 마지막에 무산이 됐어요. 최종 의사결정을 그 대표님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결정이 바뀌었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좀 많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제주 한 달 살이를 떠났습니다. 당시에 적자가 한 2,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줌으로 미팅하고 카페에서도 이제 노트북으로 일하면서 그랬지만, 그냥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나고 서울로 돌아와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일단 저를 많이 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집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신규 비즈니스 그 플랫폼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가장 이제 많은 비용을 차지했던 그 당시 이제 인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인원 정리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써야 되고 감정도 써야 되고.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인원이 정리되자 적자는 줄었고 매출이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았던 게, 저는 제 스스로 저희 회사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위임만 했을 뿐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1인 기업처럼 하나하나 제가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하니까 그나마 이제 시스템이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다시 조직을 세팅하는 단계에 있고요. 한 명씩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대표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뭐 CEO 과정 같은 거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력이 되게 특이합니다. 고2 때까지 꼴찌하다가 결국 하버드 AI 박사까지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마음 챙김이랑 이런 신념 체계를 좀 치료하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저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대략 이랬어요. 그 친구랑 대화하는데 뭔가 가슴에 있는 게 되게 뭔가 풀어진다는 느낌? 전 사실 감정이란 거는 되게 사치고 되게 의미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그 마음 챙김과 이런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관련 책도 수십 권을 읽은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어떻게 보면 수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10시에 잡니다, 잠은. 왜냐면 저희가 아이가 있고 거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늦게 자는 게 저도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어떻게든 5시에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시든 6시든 몸이 깨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략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일어나면 뭔가 온 신경이 깨어 있어서 되게 조급해지고 오늘도 뭔가를 막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고 뭐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여유롭게 아침 먹고 아이 등원까지 시키고 출근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 저처럼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 또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되게 뭔가 상처받고 다칠 수 있다는 거를 주변 많은 대표님들 통해서도 봤고, 그걸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항상 뭔가 힘겹게 살고 어떻게든 뭔가 버티고 산다는 게 사실 속상하기도 하고, 그거를 많이 좀 깨우쳐주고 좀 알아차림에 대해서 알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번아웃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정말 이 일을 좋아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안 돼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 남들 잘 되는 걸 보고 그대로 나도 욕망이 생겨서 그걸 집착으로 의지로 막 안 되게 되는 걸 막 억지로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고 다치게 만들더라고요. 손흥민처럼 훈련한다고 모두가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결국 이것도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 본성이 어떤 걸 따라가는지 이걸 알고 하는 거랑 그렇지 못하고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대표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현업에서 수많은 고민을 안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 같은 작은 회사, 소기업 대표분들이 겪는 실시간적인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용기를 내게 됐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겪고 깨닫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눠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